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전기 패밀리 컴팩트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품질과 제공면에서 아마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안전 기능과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주행감도 매우 훌륭하고 부드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 폭스바겐 그룹, 특히 스코다 역시 전기차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 나온 스코다 엘록 엘로쿠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실내 외관 기술적 데이터, 소재 품질까지 모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엘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차를 직접 운전하는 영상은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거기서는 실제로 운전해보면서 느낀 점과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에는 DCC 프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 버전이죠. 프로가 아니고 폭스바겐에 있는 기능인데 DCC, 즉 동적 셰시 제어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원하는 대로 서스펜션의 감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도 더 단단하게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포르쉐 부셔레스트 베스트힐을 방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모든 부분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서 이 차도 볼 수 있지만 스코다의 최신 모델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에어록 85입니다. 이건 최고급 버전이고 사실상 가장 비싼 버전인데 전체 팩을 가지고 있어요. 풀 옵션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시트 디자인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구성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가격과 기술적인 데이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엘록은 몇 가지 버전으로 다양한 배터리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 버전은 약 50kW시, 정확히는 52kW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0 버전은 59kW시 배터리가 들어가고 오늘 여기에서 보여드릴 85 버전은 77kW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85X 버전도 있는데 이 모델은 사륜구동이며 약간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기존보다 2kW시 더 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약 79kW시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85 버전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77kW시 배터리이지만 총 용량은 약 82kW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이 최상위 트림, 가장 비싼 버전이자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델이며 가장 큰 배터리와 가장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록의 시작 가격입니다. 가장 저렴한 버전인 50 버전은 가장 작은 배터리와 낮은 출력으로 34,955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나라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처럼 약 500유로의 보조금이 있다면 이 차를 3만 유로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스코다 엘로키에 대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최상위 버전은 264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모든 옵션이 포함된 풀 패키지로 21인치 휠도 들어가 있고 맥스 엘록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꽤 비싸지만 오토파일럿부터 모든 안전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히트 펌프, 즉 열 펌프도 모든 버전에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 비용은 약 1.0유로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엘로크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꼭 열 펌프를 추가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110유로입니다. 이게 사실상 최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10유로를 넘지 않으면서 최상위 사양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최상위 사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륜구동 버전이 약간 더 비싸고 스포츠 라인 역시 다른 구성과 약간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은 이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버전은 170마력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60 버전은 204마력이고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85 버전은 286마력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70마력의 엔트리 모델조차도 일상 주행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주행거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엔트리 레벨인 50 버전은 376km의 WLTP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85 버전은 WLTP 기준 최대 571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도심에서 운전하신다면
예를 들어 80% 정도를 도심에서 운전하신다면 50 버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370km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300km, 어쩌면 250km 정도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도심 주행이나 가끔 휴가를 떠날 때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거의 어디에나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거나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86마력의 85 버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델은 더 강력하고 주행 거리도 더 깁니다. 571km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450km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나 장거리 여행을 가기에도 충분한 주행 거리입니다. 충전 속도 역시 50 버전은 DC에서 145kW입니다. 60 버전은 165kW이고 오늘 시승하는 85 버전은 최대 175kW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트리 레벨인 145kW도 정말 충분합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차를 아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차의 속도는 엔트리 레벨 버전이 시속 160km이고 85 버전은 시속 180km입니다. 이 등급의 SUV 치고는 공기저항 개수가 꽤 좋습니다. 0.26이죠. 회전 반경도 아마 이 등급에서 최고일 겁니다. 후륜구동은 9.3m, 사륜구동은 10.8m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버전은 9.3m이고 여기서 직접 돌려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 부분은 시승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를 돌릴 때 정말 좋고 도심에서도 매우 민첩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470m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580m까지 늘어납니다. 사륜 구동 버전의 견인 능력은 200kg이고 다른 버전은 0kg입니다. 차량의 무게는 50 모델 기준일 953kg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최상위 트림의 경우 이 133kg까지 올라가며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 더 무겁습니다. 전비는 16.5kWh 또는 최상위 트림의 경우 15.2kWh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공식 수치를 보면 50이나 60 같은 엔트리 레벨 버전이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5 모델의 경우에는 전비가 더 좋아져서 15점입니다.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실제 전비도 테스트할 예정이니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속도는 0에서 100km/h까지 85 버전이 6.6초이고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입니다. 엔트리 레벨 버전은 약 9초 정도로 이 역시 충분히 빠릅니다. 지상고는 18.6cm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독립식이고 뒷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독립식이라 아주 좋습니다. 옵션으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제공되고 엔트리 레벨에도 풀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우 좋고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의 휠베이스가 2.77m로 더 큰 형제 모델인 에냐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퀴 사이의 거리가 밖에 나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동일합니다. 즉 내부 공간이 정말 넓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에냐크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리뷰할 예정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는 점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총 길이는 4.49m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윈터 패키지입니다. 이건 엔트리 레벨 버전을 사시든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이 차량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풀 패키지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 추가 비용을 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윈터 패키지는 541유로이고 그리고 히트펌프도 추천드리는데 이건 1.0유로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은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윈터 패키지에는 열선 앞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열선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정말 중요한 옵션입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DCC, 즉 어댑티브 서스펜션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있는데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거나 서스펜션의 감각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 옵션도 추천드립니다. 이 옵션도 정말 멋지고 제가 이 차를 산다면 꼭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옵션을 포함시킬 거예요. 휠은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제공됩니다. 저희가 시승한 차량에는 21인치, 즉 가장 큰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점이 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스포티한 스포츠라인 버전은 서스펜션이 더 낮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이 이 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이제 외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 소재 품질, 공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많은 다른 스코다 차량들과 몇몇 폭스바겐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동일한 키입니다. 꽤 멋진 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몇 년째 시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잠금과 해제입니다. 트렁크도 열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좋은 점은 이 차량이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밤에는 차량을 잠금 해제할 때 멋진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오면서 주간 주행 등의 멋진 그래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멋져 보입니다. 또한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잠그거나 열 때 테일라이트에도 멋진 그래픽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작동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상위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고 싶을 때도 이 버튼만 누르면 차가 자동으로 트렁크를 닫아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또 다른 점은 이 차에는 전동식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솔직히 미러가 꽤 커서 정말 유용하고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좁은 주차장에서는 사이드 미러를 접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도어 핸들입니다. 아주 작고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어에 완전히 통합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멋집니다. 외관도 좋고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손에 닿는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프리미엄 고급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차량을 잠글 수 있고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차량이 잠금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이 비교적 빠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키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창문을 한 번에 열 수 있고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창문을 한 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내부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량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라이트도 켜두었습니다. 이 차량은 다른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MIB 플랫폼 위에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ID3, ID4, 에냐크, 그리고 아우디 Q4 e-tro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왜 이것이 좋은 점일까요? 왜냐하면 여러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제품의 품질이 계속해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엘로갤로크는 정말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평균 이상이고 품질도 뛰어나고 외관도 멋지며 기술력도 훌륭합니다. 또 다른 점은 앞서 말했듯이 휠베이스, 즉 바퀴 간의 거리가 에니아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장거리 주행 시에도 동일하게 우수한 주행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차량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실내에는 승객들을 위한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에냐크와 비교했을 때 유일한 단점은 에냐크가 더 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는 점이고 이 차량은 트렁크 공간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트렁크 공간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에냐크를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에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도 적용되었는데 곧 이 차에서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점은 스코다가 디자인 언어를 변경해서 이제 차량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면부를 보면 제 관점에서는 이 닫힌 그릴과 주간 주행 등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방향지시 등 덕분에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약간 더 낮게 통합된 방식인데 요즘에는 헤드램프를 조금 더 낮게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하단에는 에어 인테이크와 그릴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이고 매력적이며 2025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인치 림도 잊지 말아야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컴팩트 SUV에 이렇게 큰 림을 장착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저는 19인치 림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더 편안하고 물론 외관은 21인치만큼 멋지진 않지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21인치 림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티미아노 그린 색상도 차에 정말 잘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특별합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창문 주변에 약간의 크롬 장식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 텐데 창문에 크롬, 림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멋진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후면에서도 조명 부분에서 여전히 스코다 특유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에 동일한 C자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만 물론 전부 LED입니다. 하단에는 일반적인 범퍼가 있는데 차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인데 곧 보여드릴게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도 있고 모두 LED입니다. 차량은 뒷모습에서도 멋지고 현대적이며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급에서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차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딘가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프리미엄급 품질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꽤 멋지고 꽤 매력적입니다. 여기 앞유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열선이 들어간 앞유리가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카메라와 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교통속도 제한이나 교통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모든 주행 보조 시스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레이더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여기 그릴 어딘가에 포함된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 앞쪽을 보면 전방 카메라가 있고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에도 카메라를 도와주는 레이더가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 파일럿, 그리고 차량에 탑재된 모든 안전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쪽 지붕에는 크롬 루프 레일이 있고 창문 주변에도 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롬들은 꽤 잘 어울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크롬을 없애고 블랙으로 바꾸시지만 저는 크롬도 멋지고 좀 더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위에는 블랙 글로시로 마감된 라디오 안테나가 있고 그 옆에는 의외로 블랙 글로시가 아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유광은 쉽게 긁히고 거미줄 같은 잔기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플라스틱 무광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약간 더 길게 연장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코다에서 뒷부분에 공기역학도 신경 써서 공기가 더 잘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관도 멋집니다. 거칠고 약간 오프로드 느낌도 나고 조금은 스포티해 보입니다. 뒤쪽에는 틴팅된 창문, 열선이 들어간 창문, 그리고 여기에는 와이퍼도 있습니다. 여기는 브레이크 등 LED 램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스코다 로고가 회색 무광 느낌으로 멋지게 들어가 있고 8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건 모터에서 따온 숫자입니다. 즉 82kW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이고 가장 강력한 버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맞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고 번호판에도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에는 C자 형태의 테일라이트가 있는데 모두 풀 LED로 되어 있고 시퀀셜 순차점 등 방향 지시 등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개등이 있고 여기는 후진등 LED와 브레이크 등도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회색 글씨로 적힌 L로크 그리고 옆면을 보면 저는 이 측면에 추가된 요소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차량을 좀 더 오프로드 스타일로 그리고 좀 더 강인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주차 및 안전 기능을 위한 6개의 센서 그리고 몇 개의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가 약간 더 돌출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보이시죠? 약 4cm 정도, 아니 그보다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뒤에서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누군가가 당신 차를 들이받아도 범퍼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교체가 아주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회색 무광 인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 파이프 같은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충전 포트는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도어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 버전은 AC로 최대 11kW, DC로는 최대 175kW까지 충전할 수 있고 여닫기도 아주 쉽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창문이 꽤 네모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내에서의 시야가 매우 좋다는 뜻이죠.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스코다는 정말 실용적입니다. 스코다는 전반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 바퀴 주변에 플라스틱 휠 아치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휠 아치는 차량의 모서리를 보호해주고 차량의 좀 더 거친 느낌과 오프로드 스타일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극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있어서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주며 앞쪽에도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왜 이 앞부분에 플라스틱을 더 연장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플라스틱이 약간 더 돌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구멍이 조금 더 큽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만 자르는데 공기역학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이 부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여기로 돌아서 바퀴 주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아주 스마트한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쪽에는 스코다와 같은 스타일의 블랙 유광과 블랙 무광이 조합된 블랙 유광 마감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이드 미러는 아주 멋진 라인과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거대한 미러 덕분에 시야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어서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을 때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핸들은 이미 전에 보여드렸죠. 도어의 품질도 이미 보셨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는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R21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고의 타이어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용 최고의 타이어를 만듭니다. 여기 장착된 것은 벤투스 S1 에보 3입니다.
이 타이어는 AA 등급입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최고의 구름 저항을 자랑하며 점점 더 많은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최대한 효율적인 차량을 원하신다면 이 타이어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 차에 한국 타이어를 장착할 예정이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휠입니다. 회색으로 아주 멋진 휠이죠. 뒷바퀴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차량처럼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디스크나 브레이크 디스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저렴하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회생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다양한 단계의 회생제동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성능 이상으로 더 강한 제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차량은 80% 정도의 제동을 앞바퀴에서 담당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크기도 꽤 커서 좋은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스코다가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와 디자인 언어로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점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앙에는 스코다 레터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있고 앞쪽에는 레이더가 통합된 블랙 그릴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방향 지시등 또는 주간 주행 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음 모델들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새로운 에냐크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이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아래로 이동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도 헤드램프를 아래쪽에 배치하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많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와 같은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을 점점 더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헤드램프와 매우 우수한 조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모든 날씨에 적합합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개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이를 올웨더 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명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폭스바겐 그룹은 조명 시스템에 있어 최고의 제조사 중 하나이며 스코다도 그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매우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어 이 주변을 흐르는 공기를 개선하고 공기 역학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요소이고 정말 똑똑한 디테일입니다. 하단에는 대부분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그릴이 아래쪽에만 위치해 있고 이 아래쪽에는 회색으로 약간 더 돌출된 립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멋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들어가 다양한 부위를 식혀주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능동 냉각 기능은 없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차량의 외관 전체입니다. 아주 멋지고 컴팩트하며 아름답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보닛 아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전기차라면 보닛 아래에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실 겁니다. 여기서 비상등도 끄고 주간주행등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켜져 있어서 방향 지시 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보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간 부분을 열어보면 정말 쉽게 열립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에러키에서는 이 프렁크 부분에 공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이건 와이퍼용 워셔액이고 누군가 이걸 열어둔 걸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체가 보이기도 하죠. 단순하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보닛도 수동식이에요. 자주 열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이제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트렁크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입구가 꽤 넓어요. 입구가 꽤 네모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다양한 옵션과 모든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위쪽에 파셀 쉘프 아래에도 그리고 트렁크 보호 커버 아래에도 스마트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삼각대 같은 비상용품도 들어있고요. 이 차에는 또한 많은 똑똑한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코다 특유의 지능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죠. 여기에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좌우에 고리도 있으며 오른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장을 봐온 물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스마트한 장치도 있습니다. 수리 키트도 있고 소화기도 있으며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코다가 항상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똑똑하게 실용적으로 수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이런 수준의 수납 공간이 없거든요. 가끔은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으면 정말 유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간을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트렁크에 12V 포트가 있다는 점, LED 조명, 그리고 장을 본 물건이나 다양한 물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많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트렁크가 꽤 정말 넓습니다. 트렁크에도 LED 조명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보호 커버 없이
트렁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트렁크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옵션이 적용됐을 때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위쪽에도 또 다른 LED가 있고 이 LED 덕분에 밤에는 아주 밝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여기 위에도 삼각대가 하나 더 있는데 추가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바닥 아래에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과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엄청 넓지는 않지만 바닥 아래에 꽤 괜찮은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꺼내서 뒷좌석을 접었을 때 트렁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렁크에 있던 모든 물건을 꺼냈으니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입구가 정말 네모나게 생겨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 크기의 차치고는 트렁크가 꽤 넓은 편이에요. 아이가 있어도 짐이나 여행 가방을 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70m면 충분히 넉넉하죠. 그리고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실까봐 여기 공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으시다면 60-40 비율로 접어야 하지만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키처럼 긴 물건을 싣고 싶을 때도 문제없이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좋네요. 좌석을 접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 앞으로 접히고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고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간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평평한 바닥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안에 많은 물건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성 면에서도 꽤 괜찮고 거의 평평한 바닥이라서 물건을 아주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서 문을 열었을 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문이 정말 크고 입구도 정말 넓어요.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네요. 다시 제자리에 놓고 한 번 더 접어볼게요. 입구가 큰 이유는 문 자체도 비교적 크기 때문이고 이쪽 공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뒤쪽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바닥이 거의 평평해서 정말 유용해요. 다리 공간도 정말 넉넉해서 다리 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플라스틱은 변속기 터널이 아니라 추가 수납 공간이에요. 만약 저 플라스틱을 빼면 완전히 평평한 바닥이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공간이 꽤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나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이것도 멋지고 좋습니다. 문 디자인도 멋지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위쪽은 부드러운 소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에 아주 멋지고 흥미로운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색 부분이 있고 손잡이, 제가 부르는 손가락 손잡이도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하나, 또 여기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가죽, 인조 가죽,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그 옆에는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을 내리려면 시동을 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거든요. 창문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서 시동을 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싶으면 뒷좌석에는 이중 유리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을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이중 유리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옵션으로 이중 유리, 즉 방음 유리가 들어가 있지만 뒷좌석에는 일반 단일 유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미스 윈도우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량 내부의 방음 성능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여기 둘러진 고무 마감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매우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비교적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좌석을 다시 원위치할 때 안전벨트를 계속 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자체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이시죠? 여기 자체 공간이 있어서 안전벨트가 이곳에 잘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좋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여러분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실내는 직물 소재, 친환경 가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흰색과 직물 소재의 조합이 가장 아름다운 실내 옵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흰색 부분은 친환경 가죽, 즉 인조 가죽이고 가운데 부분은 직물 소재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직물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재들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물 소재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좌석에 사용된 소재의 80% 이상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벨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빨간색 안전벨트가 차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특별하죠. 네, 좌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이스어픽스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고 앞좌석에도 하나 설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좌석의 트랙이 꽤 넓고
측면 지지대도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모든 프리미엄 고급차처럼 옆면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스코다. 여기 가운데에도 별도의 좌석이 있습니다. 꽤 평평하고 길어서 세 번째 사람도 앉을 수 있습니다. 곧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납 공간과 암레스트가 있고 보셨듯이 이 부분을 열 수 있는데 이렇게 열면 컵홀더 2개가 나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꽤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앞좌석 뒤에는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가죽, 친환경 가죽만 있고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의 품질도 매우 좋고 외관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이렇게 아주 쉽게 빼낼 수 있어서 바닥이 평평해집니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추가 수납 공간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추가해 준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거든요. 훨씬 더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밖은 정말 덥거든요. 지금은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요즘은 정말 미친 듯이 덥습니다. 여기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요. 여기에는 몇 개의 고리도 있습니다. 지붕의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이 품질이 마음에 들어요. 촉감도 아주 좋습니다. 밖이 잘 보이는 것도 좋은데 창문이 이쪽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추가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편안함도 좋습니다. 자세도 괜찮아요. 이제 제 운전 자세에 맞춰 앞좌석을 조정해 놨으니 그 뒤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뒤로 이동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송풍구가 2개 있고 이건 정말 좋고 뒷좌석에도 3단계 열선 시트가 같은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USB-C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요즘 정말 유용하죠.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사양입니다. 아까 제 운전 자세에 맞춰 앞좌석을 조정했는데 이 차가 에냐크와 같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보세요.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제가 키가 173cm인데 이걸 보세요. 무릎 앞에도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약간 뻗을 수도 있어서 정말 좋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간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돼서 무릎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바닥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에서는 이렇게 무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세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전기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여기서의 편안함도 정말 뛰어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등을 곧게 받쳐줍니다. 헤드레스트도 있어서 전혀 문제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세도 아주 좋고 공간도 넉넉합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것들을 치워볼게요. 그래서 다리를 모으고 앉아도 무릎 앞에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가운데 좌석도 괜찮아요. 엄청 편안하진 않지만 충분히 괜찮습니다. 게다가 머리 공간도 정말 넓어요. 엄청난 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팔을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손도 완전히 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도 이 가운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장거리나 중거리 여행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고 공간도 넉넉해요. 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는데 터치로 작동합니다. 아마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NEAQ에서 봤던 것과 같은 스타일의 대시보드가 이렇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콕핏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그리고 모든 부분이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심플하게 보입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꽤나 좋습니다. 앞좌석으로 가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쪽에서는 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나의 통유리로 된 큰 창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유리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각지대 경고등이 바로 사이드미러 옆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에는 옵션으로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돼 있어서 앞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중 유리라서 방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 외에는 문 디자인이 뒷좌석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윗부분에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고 고무 같은 느낌입니다.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는 크롬 장식과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꽤 멋지게 보입니다. 이 색상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친환경 소재의 흰색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창문 버튼, 잠금 및 아동 잠금 해제 버튼, 그리고 전동 조절식 미러, 접이식 미러, 열선 미러 조작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밴드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크기이고 아주 크진 않지만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밴드 안쪽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촉감이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캔톤 스피커가 있고 여기서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캔톤 스피커는 사운드 시스템이 매우 훌륭합니다. 정말로 음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는 라이트 반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입구인데 꽤 넓은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또한 좌석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좌석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이 구성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좌석 옵션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직물 소재와 양쪽에 있는 친환경 가죽이 매우 멋지게 보이고 어깨 부분과 여기에도 측면 지지대가 있어서 충분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좌석들의 편안함은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만 좌석의 편안함도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좌석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서 전동식으로 좌석을 원하는 모든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 알루미늄 페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 아래에 추가로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유용해요. 저는 이런 센터 콘솔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센터 콘솔 아래에 많은 수납 공간이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안에 카펫이 깔려 있는 수납 공간이 나와서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천 후 라이트이고 이건 안개등입니다. 조금 더 밝은 앰비언트 라이트와 약간의 크롬 장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송풍구인데 촉감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도 시트와 같은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체에는 앞문과 동일한 고무 재질의 소프트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오면 아마 이 검은색 부분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때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3D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보여서 실제로 사용할 때 정말 멋집니다. 물론 선택 사양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신다면 이런 옵션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는 티켓을 위한 똑똑한 솔루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음질도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화장 거울과 LED 조명이 있는 선바이저가 있고 중앙에는 SOS 버튼, 마이크, 그리고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LED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버튼, SOS, 서비스 버튼, 그리고 조명과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뒷좌석에서의 시야입니다. 뒷좌석 시야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문 주변의 시야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운전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어서 운전 자세를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꽤 좋습니다. 코너 쪽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360도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부드럽고 기분 좋은 팔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높게 조절할 수도 있고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면 아래쪽에 더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동전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며 전자식 핸드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나 후진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D 모드가 있고 B 모드도 있습니다. B 모드는 더 강한 회생제동을 제공합니다. 더 강한 회생제동이 필요하다면 B 모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바꾸고 싶다면 운전대 뒤에 있는 패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 패들 보이시죠? 저 패드를 조작하면 회생제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바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모든 전기차가 이렇게 다양한 회생제동 단계를 제공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USB-C 포트가 2개,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구성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센터 콘솔 전체가 정말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아래, 위,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스티어링 휠의 촉감과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매우 현대적이고 멋집니다. 아래쪽이 평평하고 펀칭 처리된 부분과 스티치가 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스티어링 휠 자체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크롬이 더해진 스코다의 새로운 가죽 디자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과 볼륨 조절을 위한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다양한 설정을 위한 구성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래블 어시스트 또는 속도 제한기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뷰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바로 앞에 다 표시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89%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345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괜찮아요. 운전자의 시야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시야도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스크린입니다. 크기도 크고 완벽하고 반응도 빠르지만 왜 이걸 운전자 쪽이 아니라 동승자 쪽으로 약간 기울여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는 운전자 혼자서 운전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 하단에는 오토파일럿을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동 정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고 이미 보셨죠? 여기 중앙에도 송풍구가 몇 개 있습니다. 송풍구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아주 쉽고 직관적입니다. 비상등 같은 물리 버튼을 여전히 아래쪽에 남겨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도어 잠금이나 주차 기능 버튼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주차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이 차량에는 일종의 자동 주차 기능이 있어서 주차를 도와줍니다. 시승 영상에서 이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고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것 중 최고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화면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아주 쉽고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목적이죠. 맞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스 시스템 버튼이 있어서 바로 어시스턴스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 버튼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속도 경고, 주의력 모니터링, 졸음 운전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속도 제한기, 에코 어시스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안전 기능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다양한 주행 모드도 있습니다. 여기서 에코, 컴포트 모드,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서 더 들어가면 여기 인디비주얼에서 조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차량에 해당 옵션이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예산을 조금 더 써서라도 꼭 추가하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훌륭하거든요. 이 설정을 왼쪽 끝까지 즉 최대한 컴포트로 맞추면 아주 부드럽고 쾌적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단단하게 스포티하게 조정하면 좀 더 다이내믹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몰입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스포츠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고 스티어링, 드라이브,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도 있습니다. 외부 엔진 사운드도 조절할 수 있고 이 차만의 독특한 사운드도 있습니다.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 버튼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공조 시스템의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아퓨리 열선 기능을 위한 버튼이기도 합니다. 아퓨리를 아주 빠르게 성에 제거할 수 있고 최근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처럼 발 따뜻하게, 손 따뜻하게, 시원하게 같은 기능도 비슷하게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흥미롭고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 그리고 공기가 어디로 나갈지 등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해 제거와 뒷슈리 성해 제거를 위한 물리적 단축 버튼도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 대시보드에 아주 멋지게 통합되어 있고 이 스크린도 중앙에 아주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전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스크린을 닫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매우 크고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을 위한 모든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선 시트, 실내 온도, 동기화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위한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곳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지가 2개뿐이지만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량 내 음성 비서인 라우라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보고 싶은 내용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미디어로 이동합니다. 전화로 이동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으로도 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정말 빠르게 작동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어디까지 주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50kW 이상의 충전 속도를 가진 충전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충전소를 검색할 때도 그 조건에 맞는 충전소만 보여주거나 찾아줍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충전소를 검색하러 들어가면 아까 설정한 조건에 맞는 충전소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충전소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충전소들이나 내가 원하는 충전소들이 표시됩니다. 충전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L 드라이브 같은 곳을 선택하면 아주 빠르게 경로를 안내해주고 로딩도 빠릅니다.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정말 좋네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응 속도도 정말 빨라졌어요. 교통 상황도 보여주는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돼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교통 체증이 있는지, 어디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지, 도로가 폐쇄된 곳이 어디인지 등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동일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멋진 점은 이 내비게이션을 중지하고 싶거나 더 멀리 가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로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 버튼을 누르고 경로를 계산하면 차량이 경로를 계산해서 어디에서 얼마 동안 충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충전소에서 충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운전한 다음 여기서 충전하고, 또 여기까지 가서 충전하고, 또 여기까지 가서 충전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충전한 뒤 도착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에서 충전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충전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네, 대략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 앱들이 있어요.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도 지원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차량의 모든 앱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교통, 위치, 이건 교통 서비스 앱이고, 그 다음에는 샵 차량의 일반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시간, 날짜, 단위 등 모든 설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 정보, 차량 설정도 할 수 있고, 사운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설정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많은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도 마찬가지고 설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서비스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그걸 할 수 있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앱이나 차량에서 바로 서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패스 맵은 정말 환상적인 지도인데 주변에 있는 충전소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도를 통해 주변의 모든 충전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즉, 특정 주소를 선택하면 그 주소 주변의 충전소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 지역만 봐도 충전소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사람들은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충전소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남유럽에도 이렇게 많은데 더 발전된 나라들에는 얼마나 더 많은 충전소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사용자 이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러라 에어컨도 전에 봤었죠.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또한 위쪽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와 볼륨이 표시됩니다. 오토 홀드,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에 바로가기도 있습니다. 공기순환 기능도 있고, 여기서는 이 메뉴를 확장해서 다양한 바로가기와 차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해 여기로 들어가면 차량의 모든 설정, 실내,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켜고 끌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볼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조명도 있는데 이 차량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좌석, 그리고 외부에는 사이드 미러, 헤드라이트, 컴포트 라이트가 있고, 헤드라이트에도 여기 주변에 몇 가지 설정이 더 있습니다. 타이어 등도 있고,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오토홀드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이지, 오픈 등 다양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와이퍼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상태 메뉴에서는 차량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는 최근 주행의 소비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도 몇 가지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여기에도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린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진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맑은 날에도 화면이 충분히 밝아서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뭔가를 놓쳤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기꺼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승 영상도 꼭 지켜봐주세요. 그 영상에서는 이 엘록을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떤지, 도로에서의 느낌, 서스펜션, 방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정보를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과 고급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이 기쁘고, 이 차를 운전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차 안의 모든 것을 만져봐도 프리미엄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이 차량의 복잡함과 품질에 비해 그렇게 프리미엄하지 않다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차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시승도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계시다면 꼭 포르쉐 부차레스트 웨스트 1을 방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두겠습니다. 친절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테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